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피치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작. 스피치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만들어가시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주저리 하냐면요. 오늘 교재가 21과인데 설득의 법칙이 나오거든요. 네, 140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파워 단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파워 단어. 여러분은 은행에 가시면 줄 서십니까? 옛날엔 기차표를 사려고 하면 줄 섰습니다. 네. 근데 요즘 줄을 서지 않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무슨 시스템이요? 번호표. 옛날에는 왜 번호표를 생각 못 했을까요? 줄 섰습니다. 그래서 새치기 한다고 싸우기도 하고요. 얼굴 붉히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대학교 복사실에 가면 줄을 쓴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복사실에는 번호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사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랭거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줄 서고 있는데 A라는 학생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대개 사람들이 까짓것 복사 좀 늦게 한다고 큰일 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승량률이 94%. B라는 학생이 가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끼어들면서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예? 제가 복사 먼저 하자고요. 거의 땡깡 놓듯이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승량률은 64%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C 학생이 찾아가서 이렇게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복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복사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게 93% 승낙률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제시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승낙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근거를 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용이하게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팩트에 뭐를 얘기해요? 근거, 주장 하는 이유를 대시면 설득을 높일 수 있다.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파워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왜냐하면. 네. 이유 제시어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에게 대접받고자 원하거든 상대를 먼저 대접해 주어라.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대접받고자 원하거든 상대방에게 먼저 대접해 주어라. 따라서 합니다. give and forget. 시작. give and forget. 무슨 뜻이죠? 주고 그리고 또 주고 잃어버려라. 그러면 언젠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give and take이 아니라 give and forget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기부를 계속 받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의 빚을 어떻게 갚지? 빚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선의의 어떤 그 친절을 받다 보면 괜히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더 정성스럽게 그 빚을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시작.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동의하십니까? 네. 대통령도 그렇고요. 정치인도 그렇고요. 학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기업이나 또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장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한다는 것이 세일즈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강요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없습니다.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문을 척커떡하고 걸어 잠궈서 앞으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세일즈는 영업이 아니라 관계다. 시작. 세일즈는 영업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면 네, 자동으로 마음이 열리고 동조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 영업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give and forget, 주고 그리고 또 주고 잃어버려라.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참 기특하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박수와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다 하는데, 그럼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give and forget 해라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고 바라지 말고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베품이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ive and forget 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상대를 빚진 상태로 만들면 반드시 보답이 돌아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설득법과 오메가 설득법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시면 건강을 해주십니다. 이게 A형이고요. B형은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시면 건강에 치명적이십니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A, B. B. 네. 당신이 담배를 끊지 않으시면 치명적이십니다. 그럼 끊어요. 그래서 담배 끊는 부분은 아주 쉬워요. 네. 전문 의사한테 부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가서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신 담배 피우고 계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단명의 지름길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하면 바로 끊어요. 금연, 테이프를 붙이고, 약을 먹고, 100번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담배는 하면 바로 끊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배는 바로 끊는 것이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탁 고궁에서 점프하잖아요. 고궁 점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지은님. 어떻게 하면 고궁 점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계산 않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믿음 갖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고계단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동네 언저리에 막 천목 쳐놓고 일주일 정도 공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중에서 그네를 타면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팍 또 뛰어내리면 상대방이 탁 받습니다. 이때 믿음을 갖고 뛰어내려야 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손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쩌나, 저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물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고 내 몸을 던지면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씨앗처럼 몸을 던져라.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면 움츠리고 있나요? 움츠리면 썩어서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몸을 그냥 던집니다. 그러면 썩어서 발화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셔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고집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있는데 교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냥 스폰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진다는 것이죠. 알파 오메가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접종이론입니다. 네. 여러분, 단점이 있거나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단점이나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고 할수록 더욱더 문제는 커지고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매를 맞는 거예요. 미리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선거할 때 보면 합동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후보자들이 번호대로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가양동에 송모모 의원이 있었는데 재선 출마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타도아 마구 흠집을 내잖아요. 막 약점을 들치고 합니다. 소문을 내고 합니다. 이걸 이제 네거티브적 선거법이라고 하는데요. 네거티브적인 선거에 말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막 상대방이 막
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헐뜯고 그러니까, 송모모 의원이 탁 나오더니, 예, 제가 옛날에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청산했습니다. 남자가 한 번 주색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과천선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예방접종 하잖아요. 네. 그죠? 그처럼 예방접종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 쓰면서, 프랭크 커뮤니케이션,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고가나 사건이 있을 때 숨기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네, 수습해야 됩니다. 그게, 프랭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숨기려고 하면 더 일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1시간 후에는 다 그게 들통나게 마련이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안 되잖아요. 착각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그대로,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접종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시면, 호일러의 법칙이 있습니다. 호일러의 법칙. 호일러의 법칙은 뭘까요? 내가 B를 설득해야 되는데 내 설득력 가지고는, 내 실력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할 때 C라는 권위자를 모셔다가 B를 설득하는 방법이 호일러 법칙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런 일이 많죠. 신입사원으로 이제 갔는데 필드에서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그 고객을 설득할 수 없을 때, 네, 앞에 선배님을 모시고 가서 대신 설득하게 해주는 방식이 호일러 법칙입니다. 이처럼 설득의 법칙에 관한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고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도움을 줄 테니까 당신도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죠. 라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이 바로 설득,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보다는 협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더 잘 어울려요. 네. 설득하려 하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